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키만세 채널의 오키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 여러분 반갑고요. 뭔가 다르죠 오늘?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가 바로 제 방입니다. 100평 대저택 혼자 삽니다. 장난 아니죠? 제 방만 해도 32평이에요. 뭐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. 가는데 막 벚꽃이 조금씩 만개하고, 만개는 아니죠. 조금씩 피고, 날씨도 너무 따뜻했고. 근데 마치고 오는데 뉴스 듣는데, 라디오로. 다시 내일 춥대요. 뭐야, 이거. 장난쳐? 어? 벚꽃 폈는데 이미 어떻게 해. 날씨라는 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, 그죠? 자, 여러분. 뭔가 또 하나 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?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?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이크. 최첨단입니다. 비싼 거예요, 이거. 핀 마이크. 이거. 하나 샀어요.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내 친구가 말해줘가지고. 네. 그리고 하나 더. 조명. 느껴지세요? 이제 조명빨 장난 아니에요, 지금, 오키. 응? 조명도 되게 비싼 걸로 샀거든요. 최첨단으로. 돈 좀 썼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요. 바로, 보이시죠? 최첨단 조명. 스탠드.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오키 지금 조명빨 받아서 지금. 얼굴이 뭐, 흰색이야, 흰색.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빨리 켜야 돼. 장난 아니죠? 이래서 다들 조명 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스탠드 하나 켰는데 이래. 어, 장난 아니야. 여러분, 괜히 뭐 유튜브 하실 거라고 조명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세요. 집에 있는 스탠드면 이렇게 돼요. 네, 그렇고요. 어쨌든 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 일상 얘기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네.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 되면은 그 종합소득 신고 기간이 찾아옵니다. 종합소득 신고 기간 때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, 개인 사업자분들이 신고를 하시는 달이죠, 그죠? 2018년도 한 해 총 농사 지으신 것들 결산해서 5월달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. 근데 이 신고라는 게 조금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거 모르셨죠?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. 제가 처음에 썸네일에도 좀 달아놨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비율 그리고 기장이라고 하면 장부 작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크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. 음식점 하시는 대표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. 기업은 2017년도에 하셨다고 생각해 볼게요. 지금은 2019년도입니다. 2017년도에 개업하셔가지고 뭐 그때는 매출이 뭐 처음이라서 많이 없었습니다. 자 1억 있었고 세금 신고했어요. 그리고 2018년도 이제 장사하셨죠, 그죠? 이번에는 무려 2억을 버셨습니다. 2억 버셨고 그거에 대해서 2019년도 5월달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딱 보니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니, 다들 내 주위에서는 세무사를 맡긴다는데 아니 나 왜 꼭 세무사를 맡겨야 되나? 돈 아까운데 한 달에 뭐 10만 원, 10만 원 넘게 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직접 신고하면 안 되나?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죠? 인정? 인정입니다. 자, 그럼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신고할 수 없는가? 아닙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경비율이라는 제도죠. 매출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. 매출 금액을 가지고 세무서를 찾아가세요. 그러면 나라에서는 업종별로 말 그대로 경비율, 그대로 경비를 나의 매출에 대한 경비를 퍼센테이지로, 율로 정해 놓았습니다. 음식점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경비율이 있어요.
정확한 경비율은 찾아야 되니까 묻지 마세요. 메일로 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달아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비율을 적용해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. 그럼 만약 경비율이 80%다. 그럼 내가 80만 원은 경비로 빠지는 거예요. 그럼 2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눠야 돼요.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경비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단순 경비율 그리고 기준 경비율.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은 차이가 뭐냐면 단순 경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율이 상당히 높아요. 80%, 90%, 아니면 70%. 되게 위에서 놉니다. 근데 이제 기준 경비율이란 건 되게 퍼센테이지가 낮아요. 뭐 10%도 있고 20%도 있고 뭐 30%. 되게 낮은 데서 놀아요. 노는 데가 틀리죠. 물이 틀려요, 둘이가.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뭔가? 자, 그게 바로 매출액 기준이죠. 2018년도에 내가 2억을 벌었다고 했죠. 그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. 그 해보다 앞전 기수, 그 1년 더 전에 금액으로 기준 나눕니다. 근데 그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나누는 차이 금액이 그 3,6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. 3,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매출이 3,600만 원부터 올라갔으면 2018년도 세금에 대해서 2019년도 5월달에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로 적용되겠죠. 그죠? 2017년도에 3,600만 원보다 더 미치면 2018년도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2019년도 5월달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저씨는 뭐 어쩔 수 없네. 단순경비율 나갔네요. 그죠? 세금 많이 나와요. 그 사장님 뭐 절망하겠죠. 나 지금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세금 더럽게 많이 나오고 나 진짜 장사하기 싫다. 열받는다.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세금이란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. 보면. 그런데 꼭 또 죽으란 법은 없어요.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? 생각해 보세요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완전 처음에 두 가지가 있다. 기장을 하는 것, 즉 장부 작성을 하는 것, 그리고 경비율로 하는 것. 그럼 경비율은 이미 단순 경비율이 물 건너갔어요. 그럼 남은 게 뭐냐? 그럼 장부로 가면 되겠죠, 그죠? 그렇습니다. 장부 작성하시면 돼요.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장부 작성을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세무사한테 맡기는 그 기장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은 음식업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어쩔 수 없이 2018년도 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셨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세금의 20%의 가산세를 더 내시게 되니까요. 그죠? 자,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금액 기준은 3,600만 원. 그죠? 그리고 복식부기, 즉 장부 작성, 기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금액 기준은 1억 5천만 원. 그죠? 근데 생각해 보니까 3,600만 원하고 1억 5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나? 그죠?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또 특별하게 뭐 세무사한테 매달 기장료를 주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만 뭐 세무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간편장부라는 게 또 있습니다. 네. 뭐 복잡하죠. 뭐 많아.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, 복식부기, 간편장부 뭐 많죠. 그죠? 간편장부라는 건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쓰는 거예요. 뭐 그냥 우리가 흔히 가계부 쓰듯이 다만 조금 정해진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마음대로 비용은 다 못 넣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간편장부를 선택해서 세무사 비용 아끼고 1년에 한 번만 세무사한테 뭐 돈을 주면서 맡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신고하거나 하시면 되고요. 문제는 1억 5천 넘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은 간편장부도 안 돼. 경비율도 안 돼. 그럼 남은 게 이제
복식부기 기장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제가 단연코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요런 1억 5천만 원 넘으셔가지고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신 분들은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그냥 본인이 신고를 하실 때보다 세금은 더 작게 나온다. 장부 작성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실질로 가시는 거예요. 실질로. 이 사장님이 지금 2018년도에 2억을 버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1억이셨고 그죠? 사장님이 물론 그냥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어요. 20%더 가산세 내고. 근데 분명히 경비율로 신고하면 단순히 적용이 안 되고 기준경비율도 적용되겠죠.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%, 20% 경비율이 되게 낮습니다. 다만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은 추가로 뺄 수는 있어요. 근데 아마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예. 근데 이제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게 되면 본인의 실질적인 매출 및 매입비용 그리고 인건비 외 기타 비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사업과 관계된 비용들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경비율에서 20%, 10%라는 거는 인건비, 매입비용을 빼고 모든 비용들이 해봤자 너는 20%밖에 안 된다. 이렇게만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. 나라에서. 근데 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내가 실제로 사업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경비가 더 많이 쳐져요. 그래서 세금이 좀 더 확실히 줄어듭니다. 네. 그래서 다들 뭐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뭐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있어요.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이라는 그 복식부기 금액 기준 그 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으셔도 그 3,600만 원 아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눈 그 금액 기준 넘으셨을 때 그 사이에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해 보세요. 기억 안 나시죠? 간편장부 간편장부 쓸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뭐 간편장부도 귀찮다 난 그냥 뭐 그냥 세무사한테 그냥 복식부기 기장 맡길 거야. 그런 분들이 맡기시게 되면 혜택이 또 있습니다. 세금의 20%를 또 깎아줘요. 한도는 100만 원까지. 혜택들이 있으니까 기장을 맡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리고 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해서 손실이 난다. 그 손실을 2월에서 계속적으로 다음 해 연도에 상계를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났다. 근데 내년에 50만 원 플러스 이익이 났다. 그러면 이 50만 원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.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.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월시켜서. 그 다음에 연도에도 50만 원이 이득이 나도 남아있는 마이너스 50만 원을 이렇게 또 상계를 시킬 수 있고.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게 들어가면 할 말이 많아요. 오늘은 조금 큰 틀에서 조금 얘기 드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틀만 알고 계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.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.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실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무사님들이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. 뭘 알아야지 뭐 상담을 뭐 하러 가든지 말든지 하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그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오늘의 영상 저도 막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 째길 하니까 이게 또 앞뒤가 또 오늘 또 안 맞네요. 네.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내용을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제 유튜브에 연락처를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제 개인 SNS 등등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다 있습니다. 네,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법인들은 3월달 법인세 신고, 개인사업자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.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잘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,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, 경비율, 그리고 장부기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오키만세 채널의
오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마지막으로 제 생얼 빠빠이.